대한민국이 최종전 호주전에서 바늘구멍과 같은 확률을 통과하면서 8강에 펼쳐지는 마이애미로 이동했습니다. 8강에서 유력한 상대는 도미니카 공화국인데요. 이 시는 이번 주 토요일 7시 반입니다. 오늘은 도미니카가 만약 8강에 올라온다면 어떤 투수 전략을 펼쳐야 이길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다 보니 어떤 분이 베네수엘라가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내일 3월 12일 오전 9시에 베네수엘라와 도미니카가 붙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팀이 우리나라와 붙게 됩니다. 간단히 그 경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보면 도미니카에서는 2022년 싸이 영상을 받았던 샌디 알칸타라가 나옵니다. 물론 최근 2년간 성적은 그리 좋지 않지만요. 그래도 싸이 영상은 쉽게 받는 것이 아니죠. 베네수엘라의 경우 역시 베테랑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2년 방어율이 5점대에 그리 좋지 않은 성적을 냈습니다. 선발 투수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미니카는 빠따가 불빠따입니다. 먼저 첫 경기 니카라과의 경기에서 3대12, 두 번째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1대12, 세 번째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 1대10으로 모두 1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엄청난 타선을 보여줬습니다. 라인업 한번 보시죠. 타티스, 소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매니 마차도, 이 선수들 모두 올스타급 선수들 아닙니까? 이 선수들을 상대로 전공법을 택하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좌우 상하를 계속 공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투수들을 바꿔가면서 던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는데요. 들어보시고 어떤 시나리오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도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먼저 조별 예선에서 투수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소영준 선수가 5이닝으로 가장 많이 던졌고, 같은 팀 SSG의 조병현 선수가 4이닝으로 두 번째로 많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3이닝 이상 던진 투수는 곽빈, 노경은,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조병현, 노경은 박영현 선수가 3경기에 나왔고, 네인더닝, 고우석, 김태견, 김영규, 소영준, 손주영 선수가 2경기에 나왔었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가대표팀의 포인트는 대만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에서 나온 투수를 보면 류현진, 곽빈, 데인더닝, 고우석, 노경은이었다는 점을 참고하면서 이번에 투수 로테이션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강약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투수 중에 가장 강력한 포심을 던지는 곽빈을 먼저 배치했습니다. 대만전에 나와서도 공의 구위에 상당히 자신이 있는지 지원하게 뿌리면서 자신감 있는 피칭을 봤습니다. 한 타선 돌기 전인 3회까지 정도만 잘 막아주면 100점짜리 피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50km를 보다가 갑자기 140km대 초중반에 예술적인 무브먼트를 본다면 도미니카 타자들도 당황하지 않을까요? 메이저리그에서 도미니카 선수들과 같이 팔다리가 긴 선수들과 많이 승부를 해봤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다양한 구종의 피칭을 하면서 템포를 뺏는 멋진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류현진 선수가 2이닝 정도 막아준다면 다음 투수는 데인더닝입니다. 데인더닝을 선택한 이유는 동일한 릴리스 포인트에서 다양한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싱커나 커터 같은 볼로 타자의 시각을 교란한 후 땅볼을 만드는 피칭을 기대해봅니다. 류현진과 데인더닝이 가로, 횡적인 무브먼트를 가진 투수라면 그 이후 7회에 박영현의 수직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선전에서는 그의 본 모습이 조금 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얼른 컨디션을 찾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8회와 9회를 가장 고민했었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라일리 오브라이언이 합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메이저리그 승리조에서 방어율 2.06을 기록한 만큼 합류가 된다면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후반부에 승부가 박빙으로 이어진다면 중심 타선이 있는 이닝에 라일리 오브라이언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마일에 가까운 싱커와 가장 좋은 무브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위기에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던 고우석 선수였는데요. 이번 WBC에서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종이 조금 더 다양해지면서 타자들과의 수싸움에서 조금씩 앞서 나가는 느낌인데요. 라일리 오브라이언과 함께 고우석이 뒷문을 지켜줘야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심리적 부담감이 큰 경기인 만큼 류현진이 먼저 나와서 한 타선이 돌기 전까지 던지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곽빈인데요. 1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곽빈과 류현진은 정말 반대의 성향을 갖고 투구를 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합쳐놓는 것이 그나마 도미니카 공화국의 타선을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나리오 2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소영준 투수가 나오는 것인데요. 곽빈과 다르게 강속구를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홈플레이트 앞에서 지저분하게 가라앉는 투심과 체인지업을 통해 방망이에 빗맞게 되어 땅볼이나 플라이볼을 뜨게 하는 방식입니다.
소용준 선수의 공이 워낙 지저분하기에 1이닝이나 2이닝 사이 정도 막아준다면 불펜을 훨씬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겠네요. 소용준 선수의 피칭이 좌우로 공이 흔들리는 스타일이기에 그 다음 이닝은 역시 수직 무브먼트가 좋은 박영현 선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자의 타이밍을 뺏기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8회와 9회는 역시 같습니다. 고우석과 라일리 오브라이언만큼 믿음직한 투수가 현재 보이지 않기에 두 선수가 후반부는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큰 틀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짧게나마 우리 팀에서 방해율이 0인 유일한 노경은 투수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공의 회전이 심하고 다양한 구종을 던지기에 도미니카 타자들이 당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압도적인 탈삼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병현 선수 역시 중간중간에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펜으로서 3경기에 4이닝을 나와 1실점밖에 하지 않는 땀물 피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투수를 다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나오는 투수들마다 본인들의 기량을 잘 펼쳐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야구공은 둥글다라는 걸 이탈리아가 미국을 꺾으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7시 반 시간도 야구 보기 딱 좋습니다. 열심히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